계속해서 연력학 33강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여기 이제 PV 선도와 TS 선도 그리고 H 선도를 다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랭킨 사이클하고 차이점은 한 번 더 이제 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가열하는 거, 그죠? 가열하는 거. 이것을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도를 제열 사이클의 선도를 이용해서 앞서 우리가 했듯이 가열량, 방열량, 터빈 열량, 펌프 열량 그리고 열 효율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가열량 Q1은 정합 가열이죠, 그죠? 그래서 델타 Q 이꼴 DU 플러스 APDV 이꼴 DH 마이너스 AVDP 정압이니까 앞서 했듯이 연력학 제1법칙 미분형 2식을 씁니다. 왜냐하면 P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합이니까 미분하면 DP는 0이 돼버리겠죠, 그죠? 예. 그러면 가열량 Q1을 보겠습니다. 가열량 Q1은 자 HS 선도를 보겠습니다. H2에서 H1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예, Q1이 되려면 그래서 H2-H1 그런데 제열 사이클에서는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가열하니까 그러면 보일러가 있는 부분이 1, 2가 있었고 또 3, 4가 있었죠. 그래서 H4-H3 하면 되겠죠. 그래서 H2-H1 플러스 H4-H3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열량은 정합 방열이죠. 방열량은 Q2니까 정합 방열로서 HS 선도에서 5에서 6이죠. 그죠? 콘덴사 응축기니까. 그래서 H5-H6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5-H6 Q2가 되고 터빈 열량 AWT는 단열 팽창이기 때문에 터빈이 어디 있습니까? 터빈이 여기 있죠? 여기 터빈이 있고 또 여기 터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터빈 T1은 H2-H3 플러스 그 다음에 H4-H5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H2-H3 플러스 H4-H5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 열량은 H1-H6이 되겠죠. H6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펌프 열량은 H1-H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고 그려야 됩니다. 그죠? 첨자는 바뀔 수 있는데 그래프를 이해하고 어디가 보일러고 어디가 터빈인지 그리고 어디가 복수기 컨덴사고 어디가 펌프인지를 잘 알고 PV 선도는 비대칭이고 TS 선도는 대칭이다. 그리고 HS 선도, 몰리에르 선도는 PV 선도와 비슷하지만은 임계점 K를 지나서는 더 완만하게 내려간다. 이런 특성을 잘 알고 그래프를 꼭 그리고 각각의 보일러, 터빈, 콘덴서, 펌프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열 효율을 보겠습니다. 열 효율. 열 효율은 앞서 했듯이 자, 여기서는 REH죠. 그죠? 리히트가 제열 사이클의 열 효율 이타 리히트입니다. 만능일식 Q1분의 AW 네트 Q1은 뭡니까? B분의 T-P 요식을 그대로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보일러는 Q1이고 터빈은 AWT, 펌프는 AWP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서 우리가 했던 것을 그대로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Q1은 H2-H1 플러스 H4-H3입니다. 여러분들 써보십시오. 쓰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분모에 H2-H1 플러스 H4-H3를 적고 터빈의
열량 AWT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세 번째 H2-H3 플러스 H4-H5. 그래서 분자의 첫 번째 그대로 써줍니다. H2-H3 플러스 H4-H5. 그 다음에 남은 거는 펌프의 열량이죠. AWP. 펌프의 열량은 H1-H6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H1-H6를 여기에 써줍니다. 앞서 했듯이 펌프의 일은 터빈 일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면 0으로 놓겠죠. 그죠? 그럼 이게 0이 돼버리면 H1과 H6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 뒤항은 없어지면 이타 REH는 H2-H1 플러스 H4-H3분의 H2-H3 플러스 H4-H5 뒤에 펌프 1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H1 대신에 H6로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열 사이클의 열 효율은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를 암기하지 말고 요 식을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B분의 T-P 이걸 어떻게 암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암기해봤자 또 만약 첨자가 그래프에 번호가 달라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보일러분의 터빈 마이너스 펌프 B분의 T-P 요걸 꼭 외우고 그 다음에 펌프 1은 무시할 정도로 작을 때 뒤에 거는 0이 돼버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H1-H6였으니까 H1 대신에 H6를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H1을 문제에서 안 가르쳐주고 H6만 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 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 효율의 개선율이라는 거죠. 자, 앞서 보듯이 랭킨 사이클은 2, 3, 4-5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2, 3에서 바로 내려와 버리죠. 건도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가열하는 보일러가 추가로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그래프가 랭킨 사이클은 1, 2, 3, 4, 5, 1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앞서 그래프를 보면은 네, 1, 2, 3, 4만 있었죠. 그죠? 근데 이만큼이 다시 늘어난 거죠. 이만큼이. 그죠? 제열 사이클에서는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로 TS 선도에서도 원래는 그냥 이대로 쭉 내려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이 3, 4, 4-5, 5-만큼이 늘어난 거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감기는 아닌데 요새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강의의 질이 좋지 않아서 정말 대단히 미안합니다.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자, HS 선도, 몰리에르 선도에서 봐도 랭킨 선도는 그냥 2에서 바로 내려오죠. 그죠? 건도를 높이지 않고. 그런데 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만큼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열 사이클의 개선율은 기본은 랭킨 사이클이니까 이타 R분의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분의 분자의 제열 사이클의 열 효율 빼기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 그리고 나서 곱하기 100%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좀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터빈에서 나온 터빈에다가 증기에 한 번 더 펌프를 퍼 올려서 다시 더 추가로 증기를 일부 추출해서 급수의 가열에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재생 사이클은 리제너러티브 사이클로서 팽창 도중에 증기를 일부 추출하여 이것을 축이라 그럽니다. 일부 추출하는 것을 축이라 그러는데
추기를 이용해서 급수의 가열에 이용함으로써 열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터빈을 거치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일부를 이렇게 빼가지고 펌프로 다시 보내서 보일러로 또 보냅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또 보일러를 보내기 위해서 펌프로 한 번 더 돌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기 일부를 추출해서 이용한다. 재가열을 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라는 걸 알고 재생 사이클의 TS 선도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자 1에서 2로 갔다가 3에서 4로 갔다가 5로 갔다가 6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7, 8, 9, 10 거쳐서 다시 1로 간다. 요 그래프의 형태만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의미 재생 사이클이라는 것은 팽창 도중의 증기를 일부 추출해서 이것을 추기라 그러는데 추기를 이용해서 급수의 가열에 이용함으로써 열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열 재생 사이클은 앞서 나왔던 제열 사이클과 방금 설명했던 재생 사이클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건도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터빈에서 나온 것을 다시 재가열해서 보내는 거 플러스 추기를 이용해서 펌프에서 보일러로 다시 보내는 거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생 사이클의 의미는 열 효율을 연력학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제열 사이클의 의미는 실제로 내부 손실을 적게 하고 효율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두 가지 목적만 여러분들이 제열 재생 사이클, 리히팅 앤드 리제너러티브 사이클의 목적을 암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열 사이클은 실제로 내부 손실을 적게 하고 효율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 재생 사이클은 열 효율을 상대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두 가지만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유체 사이클, 바이너리 사이클은 요 의미를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물을 동작 유체로 사용할 때 온도 범위가 500도씨 내외이기 때문에 온도 범위가 큰 사이클을 작동시키려면 두 가지 동작 유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사용했을 때보다 500도씨 이상으로 뭐 한 7, 800도 이렇게 사용하려면 이때 사용하는 동작 유체가 수온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수온과 물 또는 냉매와 물을 사용합니다. 보통 수온이 구하기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이 됩니다. 고온에서 포화 압력이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온은 고온에서 포화 압력이 낮고 구하기 쉽기 때문에 널리 사용하는데 이제 중금속이기 때문에 다룰 때 조심해서 잘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의 고온 측에 이상적 특성을 갖는 두 가지 이상의 동작 물질, 수온과 물을 사용하여 작동 압력을 높이지 않고도 작동 유효 온도 범위를 증가시키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유체 사이클은 수온 보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수온 보일러가 따로 있고 수온 터빈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전기는 이제 두 대가 되겠죠. 수온 보일러에서 나가는 증기를 이용한 수온 터빈에 의해서 발전기 1이 있고 또 기존의 증기 터빈에 의한 발전기 2가 있습니다. 예.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유체 사이클은 수온을 주로 쓴다. 어떨 때는 냉매를 쓰는데 주로 수온과 물을 섞어서 쓴다. 그 이유는 사용 온도 범위 500도씨보다 높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펌프 효율은
실질적인 펌프 열분의 이론적인 펌프 열입니다. 펌프에서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은 그래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이클은 HS 선도가, 자, H 선도의 특징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왼쪽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오른쪽은 아주 완만하게 내려간다. 그래서 가열량 Q1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방열량 Q2는 이제 콘덴서에서 나가겠죠. 그죠? 가열량 Q1은 보일러에서, 외부에서 보일러로 들어가고, 보일러에서, 그 다음에 방열량 Q2는 사이클 내부에서 콘덴사를 거쳐서 Q2로 밖으로, 사이클 밖으로 이제 방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터빈, 콘덴스, 펌프로 이루어진 이 사이클이 펌프의 이론 사이클의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그죠? 펌프는 단열 압축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피스톤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4에서 1-로 간다는 얘기죠. 이론적인 거는 4에서 1로 가지만은 엔트로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단열이긴 해도 아주 완벽한 단열이 아니고 약간 비스듬한 단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4에서 1-로 가고 터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인 거는 2에서 3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엔트로피가 일정하니까. 그죠? 이론적인 거는. 그런데 실제로는 약간 비스듬하게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단열 팽창이긴 하지만 완벽한 단열 팽창은 약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에서 3-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펌프 효율은 실질적인 펌프 열분의 이론적인 펌프 열입니다. 항상 큰 것분의 작은 거죠. 효율이라는 거죠. 그러면 펌프가 어디 있습니까? 펌프가 여기 있죠. 어디가 더 큽니까? 길이가. 4-1이 큽니까? 4-1-가 큽니까? 4-1-가 크죠. 그래서 큰 것분의 효율은 항상 큰 것분의 작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펌프열 AWP 다시 여기서는 뭡니까? 1-A,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엔탈피 아닙니까? H, 그죠? 그러니까 H1- 빼기 H4가 되겠죠. 그죠? H1- 빼기 H4. 그 다음에 이론적인 펌프열은 H1 빼기 H4가 되겠죠. 그죠? H1 빼기 H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뭐 암기해도 좋습니다만 이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프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H는 보통 어떻게 되죠? DH는 CPDT 아닙니까? CPDT, 그죠? DH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엔탈피의 변화량 델타 H는 CP 델타 T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CP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CP H1- 대신에 CP 델타 T니까 T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온도 T1- 빼기 T4가 되겠고, 또 H1은 이제 엔탈피를 온도의 정합 비율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CP의 T1- T4가 됩니다. 그러면 CP 약분이 되죠. 그죠?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T1- T4분의 T1- T4분의 T1- T4, T1- T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펌프 손실에서 보면 펌프 효율은 실질적인 펌프열 AWP-분의 이론적인 펌프열 AWP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빈 손실을 보겠습니다. 터빈 손실에서 터빈 효율은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터빈은 이쪽이죠. 그죠? 어디가 큽니까? 이론이 실제보다 길이가 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론적인 터빈열 AWT분의 실질적인 터빈열 LWT-가 되겠죠. 이타 터빈은 그럼 이제 엔탈피의 차이니까 H2-H3 분의 H2-H3-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앞서 했듯이 엔탈피 델타 H는 CP 델타 T니까 그죠? 그래서 정합 비율 CP의 T2- T3분의
정합비율 CP의 T2-T3 다시가 되겠죠. 근데 CP는 생략이 되니까 여기는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터빈 손실의 터빈 효율은 이론적인 터빈열 AWT분의 실질적인 터빈율 AWT 다시 말해서 T2-T3분의 T2-T3 다시가 되는 것을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3강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34강을 하겠습니다.